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7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입니다.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라는 작품은 1941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로버트 맥클로스키입니다. 예, 여기에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맥클로스키인데 여기 MC는 묵 이렇게 읽죠. 그래서 맥클로스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맥도날드 아니고 맥도날 이렇게 하듯이요. 맥클로스키 이렇게 되죠. 작품의 특징을 보면 사실주의 그림책. 여기서 왜 사실주의 그림책이냐? 이 이야기가 오리 부부가 알을 낳고 그 아기 오리들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책인데 왜 사실주의 그림책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경으로 나오는 게 그 보스턴시에 있는 정말 실제적인 그 지도, 거기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동물들이 나왔으니까 환상 그림책인가? 그럼 환상 그림책이기도 하고 사실주의 그림책이기도 하다. 그러면 오리들이 실제로 사람 옷을 입고 말을 하느냐? 사람 옷을 입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환상 그림책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보자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 최초로 다양한 위치와 시선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게요, 카메라 앵글처럼 여기를 이렇게 시선을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시선을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갖다가 하늘 꼭대기에서 하기도 하고 아래쪽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시선으로 화면을 구성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최초이다. 그 다음에 표지를 제외하고는 단색이고요. 여기는 판화 작품입니다. 그러면 1941년 작품인데 왜 단색으로 했을까? 여기에 뭐 청색이나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이 나는 한 가지 색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 보통 이제 색깔이 흑백으로 돼서 한 가지 색일 때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네, 글에 집중할 때 그림을 색깔을 없애버려요. 글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단색을 구성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시대를 보면은 이때 물질이 귀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단색으로 구성을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판화지요. 석판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건물들이 나오고요. 보스턴 시민공원으로 아기 오리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스턴 시민공원 내에 아기 오리들의 동상이 있어서 되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소개를 해보면요. 칼퇴꽃 메달을 2회 수상하셨고요. 칼퇴꽃 아너가 2회입니다. 그러면 칼퇴꽃 여기에 메달은 작품이 완성되고 출판된 그 이후에 메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1941년. 그래서 칼퇴꽃 메달은 1942년. 딸기 따는 셀입니다. 딸기 따는 셀. 1948년. 여기에 칼퇴꽃 아너가 1949년. 그 다음에 Time of Wonder, 예, 1957년, 네, 그래서 칼퇴꽃 메달은 1958년, One Morning in Maine, 예, 그래서 1952년이죠. 칼퇴꽃 아너는 195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오리 부부인 말라드시 부부는
알을 낳기 위해 보스턴시 찰스강 가까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알을 낳고 부화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친구들은 아기오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이 길에서 아기오리하고 엄마오리를 만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여기가 앞표지고 여기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에 엄마오리하고 아기오리들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아기오리들이 요거 먼 산을 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 뒷모습을 보이는 이런 예쁜 동작들이 나와 있죠. 앞면지입니다. 알에서 요렇게 이제 아기오리가 깨어났어요. 뒷면지는 이거 거꾸로요. 요렇게 해서 알로 가는 앞면지 거꾸로를 이제 뒷면지에 실어놨습니다. 약표지지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판권 페이지, 그 다음에 속표지입니다. 자, 여기에 말라드시는 이 오리 부부를 말라드시라고 해요. 말라드시와 말라드 부인은 오리 부부입니다. 두 오리는 둥지를 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드시가 찾아낸 곳마다 말라드 부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숲속에는 여우가 살고 있고 물속에는 거북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말라드 부인은 여우나 거북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보금자리를 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리 부부는 날고 또 날았습니다. 여기는 보스턴시입니다. 오리 부부는 너무 지쳐서 이제 더는 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스턴 시민공원에는 멋진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말라드시가 꾀꾀거렸습니다. 오늘 밤엔 여기서 쉬는 게 좋겠구려. 오리 부부는 날개를 퍼득이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리 부부는 호수 바닥에 진흙을 뒤져서 아침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호수 바닥에는 먹을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요. 오리 부부가 막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던 참에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어떤 아저씨를 등에 업고서 사람들이 가득 탄 배를 밀고 있었습니다. 말라드시는 상냥하게 꾀꾀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새는 무례하게 본척만척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오리 부부에게 땅콩을 던져주었습니다. 말라드 부부는 배를 따라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벌써 2끼째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까 먹은 아침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말라드 부인은 호숫가로 올라와 뒤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이 호수에 둥지를 치고 우리 아기들을 키우면 어떨까요? 여긴 여우도 없고 거북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땅콩도 던져주고요. 이만하면 천국 같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말라드시는 부인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내어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갑자기 클로즈업 됐죠. 여보, 조심히 하세요. 다치겠어요. 말라드시 부인이 벌벌 떨며 꾀꾀거렸습니다. 부인은 한숨 돌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아이들을 키울 곳이 못 되는군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니 말이에요.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주의회 의사당이 지금 아래에 보이죠. 그러면 그 카메라의 앵글이 위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오리 부부는 비컨산과 주의회 의사당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루이스버그 광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헤엄칠 데가 없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찰스 강 위로 날아갔습니다. 말라드시가 꾀꾀거렸습니다.
여긴 좀 낫구려. 저기 저 섬 좀 보시오. 조용하고 살기 좋아 보이지 않소? 시민공원에서도 멀지 않고. 말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던져준 땅콩을 생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 섬이라면 우리 아기들을 키우기에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가까이에 있는 숲풀에서 아늑한 자리를 찾아냈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오리 부부는 털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오래된 깃털이 다 빠지고 새로 깃털이 날 때까지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헤엄을 칠 수는 있습니다. 하루는 강 옆에 있는 공원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오리 부부는 공원에서 마이클이라는 경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오리 부부에게 땅콩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말라드 부부는 날마다 마이클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뒤에 말라드 부인은 하얀 알을 8개나 낳았습니다. 이제부터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어야 하므로 마이클 아저씨를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드 부인은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알이 모두 잘 있는지 세어볼 때에만 잠깐씩 둥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잭이 맨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캣이, 그 다음에 렉이, 그 다음에 맥이, 그 다음에 넥, 웩, 팩이, 그리고 꾀기 맨 꼴찌로 나왔습니다. 말라드 씨와 말라드 부인은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말라드 부부는 아기들을 한꺼번에 여러 돌봐야 하므로 무척 바빠졌습니다. 말라드 씨는 찰스강 이곳저곳을 살펴보러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말라드 씨는 길을 떠나면서 식구들을 돌아보고 꽥꽥거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민공원에서 만납시다. 애들 잘 보살피구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말라드 부인은 정말로 아기를 잘 키울 줄 아는 엄마 오리였지요. 말라드 부인은 아기 오리들에게 헤엄과 잠수를 가르쳤습니다. 네, 이 페이지입니다. 말라드 부인은 한 줄로 서서 따라오는 법을 가르치고 엄마가 부르면 곧장 달려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스쿠터와 바퀴 달린 수레 같은 것이 나타나면 멀리 피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말라드 부인은 이제 아기 오리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흡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은 아기들에게 꽉꽉거렸습니다. 얘들아 가자, 엄마를 따라오렴. 눈 깜짝할 사이에 잭, 캣, 렉, 맥, 넥, 웩, 팩 그리고 퀘은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줄로 섰습니다. 엄마 오리가 앞장서서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오리들도 엄마 오리를 따라서 건너편 강기슭까지 헤엄쳐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트로 올라와서 큰 길까지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말라드 부인은 강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빵빵! 빠르게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꽉! 말라드 부인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꽥꽥꽥꽥 꽥! 잭, 캣, 렉, 맥, 넥, 웩, 팩 그리고 꽥도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동차들은 빠르게 달리면서 계속해서 빵빵빵 하고 경적을 울려댔고 말라드 부인과 아기 오리들도 계속해서 꽥꽥꽥 하고 외쳐댔습니다. 자동차와 오리 가족이 어찌나 시끄럽게 굴던지 마이클 아저씨가 팔을 휘젓고 호주라기를 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이 페이지입니다. 마이클 아저씨는 큰 길 한가운데 서서 한쪽 팔을 들어 자동차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령 아저씨처럼 손짓을 해서 오리 가족이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말라드 부인과 아기 오리들은 얌전하게 길을 건너서 마운트 버넌 거리 쪽으로 갔습니다. 마이클 아저씨는 서둘러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클 아저씨는 경찰청에 있는 클랜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리 가족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클랜시 씨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가족이라고요? 마이클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리 가족이요! 빨리 경찰차를 보내주세요! 말라드 부인은 길모퉁이에 있는 책방을 지나서 찰스 거리 쪽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잭, 캣, 렉, 맥, 넥, 웩, 팻 그리고 퀻도 한 줄로 서서 말라드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모두들 오리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비컨힐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네. 거리를 쓸고 있던 청소부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아주 멋진데? 말라드 부인은 칭찬을 듣고 기분이 우쭐해져서 부리를 높이 쳐들고 더욱더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오리 가족은 비컨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는 클랜시 씨가 보낸 경찰차와 경찰 아저씨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모두 세웠습니다. 말라드 부인과 아기 오리들은 길을 건너서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따라서 이렇게 조롱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오리 가족은 시민공원 문 앞에서 모두 뒤로 돌아서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웃으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네. 오리 가족은 호수에 도착해서 작은 섬으로 헤엄쳐갔습니다. 작은 섬에서는 약속했던 대로 말라드 씨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오리들은 작은 섬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가족은 작은 섬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오리 가족은 하루 종일 백종 모양 배를 따라다니면서 땅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작은 섬 위로 올라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모두 끝났는데요. 자, 아까 장면 중에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8마리 아기 오리들 모습을 보셨죠? 네. 그 모습이 보스턴 시민공원 안에 동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가실 기회 있으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